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시급해지고 있는데 일부러 안 낳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가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볼게요. 저는 40대 중반 워킹맘이고 참 힘들게 금쪽 같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갖기 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은 30대 초반에 같은 회사 직원으로 만나 연애를 했어요. 남편과 저 둘은 서로 사랑도 했지만 워낙에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기에 모든 것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제가 직장 상사였고 남편이 후임이었는데 처음 연애를 할 때 나이도 연하고 저보다 후임이기에 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려한 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저와는 안성맞춤이었어요. 가치관과 생각하는 게 비슷한 남편이 점점 더 좋아졌지만 저에게 걱정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죠. 보수적인 사회에서 사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걱정이었고 사실 제가 더 나이가 있고 상급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서 일에만 빠져 몰두해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거의 헌신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혹시라도 사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나중에 진급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연애 기간이 늘어가면서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하였고 전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니 회사에 자연스레 오픈을 하게 되었고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걱정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과장님이랑 한수 씨가 그런 사이인 줄 정말 몰랐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게, 사람들은 진짜 몰라. 한수 씨 많이 혼냈는데 과장님 그때마다 마음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아니야, 혼날 땐 혼나야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 시어머니의 속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좋아하시지 않는 건지 말이에요. 우리 한수 다니는 회사의 상사라고 하면 한수처럼 공부는 엄청 했을 거고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다 좋은데 나이가 걸려. 연상도 1살 연상도 아니고 3살이나. 에휴. 어머님은 첫 만남에 저의 나이를 권려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시켰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썩 내켜하진 않았지만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았어요. 우리 한수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뭐 반대할 마음은 없는데 우리 집 3대 독자야? 이게 무슨 뜻인 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네, 저도 아이를 좋아해서 빨리 그리고 많이 낳고 싶어요. 거봐 엄마, 미진 씨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얼씨구, 아주 넌 결혼하면 마누라 치마폭에 휩싸이기만 해봐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허락된 결혼이었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 나이 탓을 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지성인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저런 언행이 마음에 참 많이도 맺혔죠. 그럼에도 남편이 저를 계속 설득해 주었고 저 역시 이미 회사에 오픈한 이상 파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 사이가 마음에 드는 줄 아나.
아, 참. 너 이 결혼 꼭 해야 하니? 엄마가 뭐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척 보면 척이야. 네 시어머니 될 사람 별로야. 뭐 시어머니랑 살 건가 한수 씨랑 살 건데 그러지 말고 좋게 허락해줘요. 나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외동딸의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에게 나이가 많다는 둥 얘기를 하며 본인 아들만 치켜 세우기 바쁜 시어머니를 본 엄마조차 속상해 하셨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분명 달라질 관계라고 생각했죠. 한 번도 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때는 뭐에 그렇게 끌렸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저 역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감회가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전화를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하루에 한 번 안부 인사하라고 못 배웠니? 네가 나이를 더 먹었으면 더 먹었는데 어쩜 그런 걸 몰라? 어머 죄송해요. 전 도착한 날 전화 드렸어서 신경 못 쓰고 있었어요. 한수야 그렇다 쳐. 3살이나 어리니까. 나이까지 많이 먹고서 그러고 싶니? 할 말이 없었죠. 결혼 전부터 나이 얘기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거든요. 레이범절 또한 제가 더 잘할 거라며 저를 다그치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니 속상한 마음이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문득 들 때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남편도 눈치를 보는 건지 본인이 전화를 대신 바꿔받고 어머님에게 상황 무마 설명을 하였어요. 그리고 피곤한 그날 저에게 미안하다며 갖은 애교를 피면서 저를 풀어주는 남편이었죠. 미안해. 우리 엄마가 진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 어차피 같이 살 일도 없고 엄마랑은 어쩌다 한번 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매번 나이 탓하시는 거 진짜 지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허락하지 마시지. 내가 더 잘할게. 화 풀어. 속상했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싶더라고요. 이미 결혼도 했고 이제라도 비위를 잘 맞추면 되겠거니 했죠.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다녀오는 날조차도 시어머니는 저를 꾸짖으셨고 정말 답답했지만 어른이니 참자 싶었어요. 너 내가 처음이니까 알려주는 거다. 무조건 어른을 공경해야 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법이니까 그리 따르고.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면 뭐하니? 어차피 애 엄마 될걸. 어머님, 요새는 옛날이랑 달라요. 애 엄마 돼도 회사 잘 다닐 수 있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너 애 낳고 일 다닐 생각이야? 어머? 그럼 우리 장소는 누가 보니? 설마 남의 손에 맡겨서 키운다는 건 아니지? 회사와 병행하려면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님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 말에 한 번 더 화들짝 놀라시는 어머님이었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애를 봐? 내 손목 관절이 얼마나 약한 줄 알아? 네 얘기면 네가 돌봐야지. 할머니는 부수적인 역할이야.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건 어느 나라 법도인지 제가 조선시대에 와 있는 것만 같았어요. 본인은 봐주기 힘들다면서 저보고 애를 낳으라고 강요하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이 기류를 느꼈는지 애써 시어머니를 달랬고 이때 모든 걸 직감했어요. 내 결혼 생활은 정말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한 지 4개월쯤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대뜸 찾아오셨어요. 너만 일하니? 전화도 안 받고 나도 바쁜 사람이야. 지금 점심시간이지? 얼른 가자. 거기 아주 유용하다는 곳이 있거든. 네? 어디를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도 난감했어요. 오늘 외부 미팅 나가는 날이거든요. 외부 미팅이 중요해. 우리 아들 3대 독자라고 했잖아. 너희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이 다 돼가는데 소식도 없고. 내가 잘 아는 한의원이니까 얼른 가자. 어머님, 그런 거는 상의를 하셔야죠. 저 오늘 시간도 안 되고 아직 병원까지 가고 싶진 않네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손을 확 뿌리친 채 바로 발길을 돌리는 시어머니였고, 저 역시 일정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 회사에서 대뜸 남편이 저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웬일이야? 부서도 이동해서 얼굴도 못 보는 판인데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울고불고 전화 오셔서 난리야. 뭘 뭐라고 해? 오늘 나 미팅 있는 거 알잖아. 다짜고짜 병원 가자셔서 안 된다고 했지. 엄마한테 그런 것도 좀 못 맞춰줘? 손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저보고 야박하다는 남편이었어요. 순간 벙쪘지만 회사였기 때문에 멘탈을 수습하기 바빴죠. 우리 결혼한 지 4개월이야. 이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럴 일이야? 그리고 내 스케줄은 아예 묻지도 않으시고. 제 말에 남편은 피곤한 표정을 하면서 바로 본인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기분이랄까요? 일을 하는 내내 집중이 안 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제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시댁에 방문하여 시어머니에게 낮에 일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너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라?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것도 네 복이야? 어머님은 이번 한 번만 흔쾌히 용서를 해주시겠다며 아량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임신 재촉을 하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1년쯤 되던 날, 저 역시도 이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난임이 많다고 하니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리저리 검사를 해도 병원에서는 괜찮다는 말뿐이었죠. 원래 이런 케이스가 힘들어요. 딱 이유가 없는 난임 이유를 알면 고치기라도 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째야 하죠? 일단 배란 유도 먼저 시작해보죠. 산부인과에서는 배란을 먼저 유도해보자고 하였고 임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거봐라. 내가 병원 진작 가보라고 했지? 아니, 이유가 없는데 애가 왜 안 생겨? 그러게요. 일단 이제 열심히 다녀보려고요. 마음이 편해야 하겠죠. 이러니 내가 나이 얘기 안 할 수 있니? 여자 자궁 나이가 중요한 건데. 저도 곧 예쁜 아기가 생기겠죠. 하도 나이 얘기를 하는 통에 이젠 이골이 난 수준이라 그저 그러려니 하였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니며 배란 유도를 해봐도 임신은 참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매달 실패를 맛보게 되니 의욕도 사라지고 사실 심적으로 지친다는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들은 결혼해서 애는 그냥 기본으로 낳는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애 가지는 게 힘들어서야 되겠어? 어머님, 저도 속상해요. 어머님은 저 보면 아이 얘기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매번 볼 때마다 아이 얘기를 하며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지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 얘기를 하시다가도 억지를 쓰신 적도 많았죠. 네가 나이만 많니? 우리 한수가
너한테 잡혀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 잡혀 살다뇨? 그이가 그래요? 아니, 딱 봐도 척이야. 네가 나이도 많지, 직장에서 상사지. 집에서 어떨지 눈에 보여? 뭐 하나 딱 청간 가는 데가 없어. 남편이 제 눈치를 본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참 어이가 없었고 애초에 잘못 엮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심신과 육체가 피로할 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며 사내 부부인 커플들 중 한 명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어요. 회사가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퇴직을 권유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상사인 저보다 한참 후배인 남편이 그만두겠거니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솔직히 남자가 회사 다니는 게 모양새에 훨씬 낫잖아. 당신이 그만둬. 나 진급이 코앞이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진급하고 월급 비교해봐. 솔직히 내가 다니는 게 낫지 않아? 당신도 매일 힘들다고 했었잖아. 그래도 그건 푸념이지. 그냥 당신이 그만둬. 난 못 그만두니까. 남자로서 자존심이라는 남자의 말이었고 정말 억울했어요. 사실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터라 이렇게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속상한 마음이더라고요. 한수한테 들었어. 네가 그만두는 거지? 생각 중이에요. 생각은 네가 그만둬야지. 어차피 아이도 가져야 하고 솔직히 네가 상사에 나이도 많은 거 다 불편했어. 근데 회사에서 그나마 상사가 아니면 좀 낫지? 내 아들도 회사 다니기 떳떳할 거고. 임신 얘기를 하며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어요. 저도 그즈음 성공의 목도 말랐지만 예쁜 아기가 갖고 싶을 시점이라 그런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을 골똘히 생각하기에 앞섰어요. 하지만 회사에선 말리더라고요. 과장님은 곧 진급이신데 한수 씨가 그만둬야죠. 사실 여자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안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나도 아기 가져야 하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기 낳고 육아휴직 쓰다가 복직하시면 되죠. 저희 이사님도 그랬는데. 고맙게도 제 가족보다도 회사 동료 직원들이 제가 남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능력으로 보나 연차로 보나 제 커리어가 아깝다는 취지였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곳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매번 임신의 실패에 좌절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은 있구나 싶은 것이 참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면서 일을 다니는 것보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전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다녔던 회사라 그런지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퇴직을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제 2의 인생이 시작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더 알차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퇴직 후 임신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있으니 더욱더 저를 힘들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셨죠. 허구한 날 본인의 집으로 불러 되게 바쁘셨어요. 어차피 임신도 안 되는데 우리 오늘 커튼이나 빨자. 너 어차피 집에 있는 거 이렇게라도 밥값 해야지. 네? 어머님, 말이라도 기분이 좀 그렇네요. 밥값이라니. 내 말이 틀렸어? 우리 한수가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인데 네가 꽁으로 놀면서 쓸 수 있냐? 난 그런 거 못 본다. 네가 애기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펑펑 노는 거 뻔히 하는데 이런 거 해야지.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어머님이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썩 좋아하시지 않는 건 알았지만 점점 심해졌거든요. 제가 집에 있으니 이젠 저를 그저 밥을 축내는 사람으로만 보셨죠. 일을 그만두고 나니 사실 저 역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퇴직을 하였기에 방법은 없었고 그저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임신 재촉을 많이 하였고 성급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느긋하더라고요. 당신도 빨리 가서 검사해봐. 이상하잖아.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게. 당신이 마음을 너무 급하게 가져서 그래. 난 괜찮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저 역시 계속 임신 소리를 들으니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임신을 오래 기다려왔던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여자에게 임신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이죠. 이런 말 뭐하지만 난 문제 없어. 솔직히 나보다 당신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지. 난 아무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마음 좀 여유 있게 가져.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아기도 너무 갖고 싶고. 다 때가 있는 거지. 남편은 나이가 많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사실 그렇게 썩 위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재촉을 하니 피가 말라가는 일상이었고 늘 임신에 목매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절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친정엄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임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몸 상태를 물어 살피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일을 그만둘 때도 제일 아쉬워하신 분이 친정엄마였거든요. 니들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깝다. 네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다 뻔히 아는데 말야. 아니야. 그래도 이제 임신 준비도 해야 하고 아기 낳으면 애한테 집중해야지. 아기도 아기지만 너한테 집중해야 해. 요즘엔 우리 때랑 달라서 네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아기 없으면 어떠냐?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제가 난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까지 저에게 불편함을 줄까 싶어 애써 마음을 숨기신 것이죠. 엄마가 아기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 숨겨주시는 그 마음까지 너무 잘 알았어요.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정엄마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깜짝으로 예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임신에 매달릴 동안 남편은 회사가 바빠졌다는 핑계로 밖으로 돌기만 했어요. 거 봐라. 네가 회사에서 그만두니까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날아다니니? 네가 기가 너무 세서 그랬던 거야. 진작에 이렇게 됐었어야 해. 네, 뭐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런 거라고 하죠? 참나. 너 임신 소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잘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3년이 넘었어. 이 정도면 너 진짜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나이 많은 여자는 싫다고 한 건데. 그때 저 역시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임신 얘기 제발 어머니 아들한테 좀 해보세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니, 임신을 저 혼자 하나요? 그 사람 병원도 안 가요, 지금. 우리 아들이 병원을 왜 가니? 너 지금 우리 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셨어요. 아들 사랑이 끔찍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 아들 얘기를 꺼내니 화를 낸 것이죠. 요즘 난임이 여자한테만 있는 줄 아세요? 뭘 좀 아시고 얘기하세요. 저 역시 참지 못했고
3년 동안 나이 공격에 임신 얘기를 질리도록 들으니 저 역시도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셨지만 이런 말은 하시더라고요. 내가 준 한약 잊지 말고 먹어. 알겠니? 너 이번에도 진짜 임신 안 되기만 해봐.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얼굴을 볼 수조차 없이 바쁜 사람이었죠. 저 역시 이젠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임신 준비를 하지만 경력을 살려 다른 회사에 입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나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저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취직을 생각을 하자 몸에서 엔돌핀이 도는 것처럼 기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다시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임신을 포기한 거냐며 엄청 화를 내었지만 저를 말릴 수는 없었죠. 하라는 임신은 안 하고 뭐? 취직? 제 경력 아깝잖아요. 저도 집에서 마냥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싶어요. 집에서 놀면서도 안 되는 임신이 밖에서 일하면서 임신이 되겠니? 넌 생각이 있는 애야? 어머니 저 집에만 있는다고 그렇게 구박하시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임신이니 그냥 일이나 하려고요. 당신 말 다 했어?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날은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어머님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뭐라고 하였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무시를 안 당한다는 생각 말이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2년째 집에만 있으니 남편 또한 저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더더욱 일을 해야겠다 싶었고 면접 본 곳에서 연락이 와 일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경력도 인정해주고 제 직무를 높게 사주는 회사였어서 연봉도 전 회사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죠. 오랜만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참 좋았어요. 여자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유난을 떨까? 너 일한다고 우리 아들 굶기기만 해? 반찬집에서 반찬 배달시켜서 잘 먹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뭐야? 네가 집밥은 차려줘야지. 어머님, 저 임신 준비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님은 제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들으셨지만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알콩달콩 예쁜 아기를 낳고 사랑받는 며느리로서 살고 싶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깬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이것조차 무덤덤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전 생각의 전환을 하며 일을 해나갔고 임신에만 매달릴 때보다 일을 하니 그래도 주변 환기는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여전히 임신 시도는 했었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제일 힘든 건 임신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아는지 남편도 저에게 이제 포기하자고 했어요.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 이제 준비 그만하자. 우리 이대로 좋잖아. 어머님 설득할 자신 있어? 3대 독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잖아. 남편의 이런 말들이 정말 의외인 느낌이 들었어요. 전 속으로 저를 탓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위해서 이제 그만하자고 한 것이었죠. 철없는 연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하니 감동스럽더라고요. 당신 진짜 애 없어도 되겠어? 생기면 생기는 거고 없으면 말고야. 지금처럼 우리 둘이 살자. 마음을 비우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저를 설득하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걸 이해하실 리가 만무했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내 살다 애 안 낳는다는 건 뉴스에서만 봤지. 우리 애들이 그럴 줄은 몰랐네. 정말 네가 양심이 있니? 나이도 많아. 애도 못 가져. 됐다. 이혼해. 네? 이혼하라고요? 그래. 솔직히 너도 그게 좋을 거 아니니? 남의 집 귀한 대 끊어놓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이라니. 네가 양심이 있니? 그럼 안 가지는데 뭐하러 여기에 있어? 난 우리 집 손주 포기 못한다. 한수도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빠지면 그만이야. 그 나이에 양심도 없지. 참나.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어머님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죠. 손이 귀한 집이라고 하던데 진짜 이러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이혼이라뇨. 저 한수 씨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와 저희는 별개죠. 뻔뻔하기까지 하네. 그동안 네가 임신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애를 안 갖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당장 한수랑 헤어져. 당장 너 같은 하자는 꺼지라고. 너무나도 심한 막말을 하셔서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까지 흘리며 본인도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벙찌게 되었고 이건 뭔 상황인가 싶었죠. 사랑해서 놔줘야 하나 싶은 드라마 같은 상황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당신한테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네.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의견이라는 거지? 그래 알겠어. 깨끗하게 끝내자. 아이를 원하는 시어머니와 그걸 지켜보는 남편에게 저는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을 하려고 했고 마음은 아팠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무시는 못 당하겠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원래 짝이 아니었겠구나 싶은 것처럼 이혼을 준비해 나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이혼이야 하면 그만인데 너 우리 집에 이렇게 손실을 입히고 지금 그냥 나가겠다는 건 아니지? 네? 무슨 손실이요? 너랑 내 아들 4년 동안 살다가 나이만 먹었다.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위자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제 귀를 의심했어요. 위자료라뇨? 저희 합의 이혼이에요. 그래도 네가 대를 끊을 뻔했고 그동안 나이만 먹고 우리 아들 이혼남 되게 생겼는데 네가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임신도 못하고 아들을 늙게 했으니 저보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셨죠. 이런 법은 또 처음 들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들이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할 수 있게끔 가입 비용을 위자료 삼아달라고 하셨어요. 너무 황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랑 한수 씨가 나쁘게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정이 있는 건데 재혼 가입비라니. 그래야 완전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네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니? 4년 동안 임신도 못한 게 어쩜 그리 당당해? 결혼 생활 내내 시달려서 그런지 모든 게 제 탓만 같았고 본인 엄마도 어쩌지 못하면서 우는 남편을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였어요. 전 그렇게 적당한 가입비 600만 원 선을 건네주었어요. 저 역시 너무 황당했지만 남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이 돈은 받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거라도 받아야 한다며 한사코 받아가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4년 내 결혼 생활이 무색하게 정말 이혼은 빠르게 성사되었어요. 사실 이 당시는 제가 제정신도 아니었고 그냥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었던 때였어요.
남편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을 보이는데 참 씁쓸하였죠. 그리고 돌아온 친정에선 저보고 정말 잘했다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엄마는 모든 생활을 짐작하고 계신다는 듯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꼴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참 이래저래 죄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악물고 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엔 아이는 없겠구나 싶었고 앞으로 일만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효도나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7개월쯤 지났을까요? 다행히 회사가 너무 바빴던 바람에 아픔을 서서히 잊고 있었어요. 지난 회사를 같이 다녔던 동료가 저녁 좀 같이 먹자고 연락이 오게 되었고 너무 반가운 연락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옛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전 굉장한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그것은 남편이 그새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과장님이랑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땐가? 암튼 양다리 맞다니까요. 시기가 이상해. 그래? 어차피 뭐 이제 헤어졌는데. 아니,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죠. 과장님은 속은 건데. 평소에도 늘 저를 잘 따랐던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사실 이혼할 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굳이 캐묻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추를 해보면서 되짚어보니 역시나 남편은 그때 여자가 생겼던 것이 분명했더라고요. 잦은 외출, 그리고 핸드폰 잠금에 저와는 대화조차 잘 하지 않았던 남편이 했기에 충분히 아기가 맞아떨어졌죠. 사실 이 얘기를 다 듣고 웃음만 나왔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속수무책 당하는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어리석었지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해야지 싶었어요. 제가 다시 이 집과 엮이게 되면 친정엄마 마음도 너무 아프실 것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후배는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사진은 배가 정말 남산만하게 나와 있는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여자 사진을 잘 보아하니 제가 퇴직하기 전 다녔던 회사의 계약직 사원이었어요. 제가 뽑은 사원이었기에 잘 알아보겠더라고요. 이 여자 탕비실 정리해주는 직원 아니야? 웃긴다 진짜. 그쵸? 아니 어떻게 그래요? 진짜 한수씨 인간이 아닌 거죠. 과장님 그만두고 자기 세상인 줄 안다니까요 완전. 됐어. 끼리끼리지 뭐. 이쯤 되니 참 어이가 없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냥 날 속이고 시어머니 핑계를 대며 이혼을 하고 싶었구나 싶었고 이 여자를 임신시켰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사람들 앞에선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어이없다는 반응을 했지만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오로지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해 이혼을 했던 건데 이렇게 제가 배신을 당한 건 줄은 참 몰랐죠. 제 옆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당장에 사기라며 가만두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이렇게 속상한 상황에서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건 참 기뻤네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사 동료였던 친구들의 부름에 나갔을 때 전 아주 경악할 만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도 일어나는구나 싶은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래도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때도 그냥 넘겼어요.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제 이야기가 아닌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 일에만 몰두하였고 매진하였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거래처에 미팅을 하러 갔을 때 당시 동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 동창이었는데 일적으로 만나니 참 반가운 생각이 들었죠. 제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참 간사하게도 이혼의 아픔은 씻은 듯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했고 저는 재혼을 하였어요. 나이 많은 이혼 여인 저를 시댁에서 반갑게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참 많이도 예뻐해 주셨어요. 시부모님들께 사랑을 받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 싶었죠. 뭘 하더라도 무조건 예쁜 며느리라고 해주시는 시부모님에게 감사했어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났을까 싶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아픈 과거는 점점 더 잊혀지고 있었고 지금의 현실에서 참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게 되었죠. 사랑도 많이 받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저는 재혼 후 2달 만에 임신을 했고 그렇게 아들을 출산했죠. 저에게 임신은 정말 어려운 것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감사하게 임신을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무엇보다 제일 기뻐해 주신 분이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말은 못했어도 제가 난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엄마였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삭혔었거든요.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려고 하나 보다. 장하다 내 새끼. 엄마가 된다는 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었죠. 너무나도 바래왔던 아기였기에 이렇게나 벅찰 수가 없었고 친정엄마와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행복하니 사실 과거에 내가 피해자건 어쨌건 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전 결혼 생활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결혼 생활이었고 딱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육아휴직 후 육아에 전념했고 그렇게 아이는 돌이 되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지난 과거가 희미해질 쯤 돌을 맞아 식구들과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우연히 전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위에도 썼듯이 전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옆에 아이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피해가려고 하는 전 남편이었어요. 이혼 후 다시 마주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고 하필 전 시모 앞에 제 금쪽 같은 아이를 데리고 마주치게 되었죠. 참, 인생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죠. 아무래도 저와 이혼했을 때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이 분명했고 전 시어머니도 분명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웃긴 광경이었어요. 당당한 저는 눈을 똑바로 뜨며 얼마나 잘 살았는지 살피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아이를 본 전 시어머니는 아는 척을 하셨고 역시나 예전 인성을 버리지 못하셨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너 미진이 아니니? 애 딸린 호랍이랑 재혼했나 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옆에 애가 딸렸길래 하는 말이야. 역시 뭐 눈에 뭐만 보이는군요. 너 애 못 가지는 프리미잖니. 그래서 우리한테 소박당해놓고 재혼한 거야? 하긴 남의 애도 잘 키우면 네 자식 되는 거다. 아주 잘 생각했어. 아주머니는 여전하시네요. 정말 안 변하세요. 아, 엄마 그만하세요. 얼른 가요. 뭘 얼른 가? 어차피 지난 일이구만. 봤지? 여긴 내 친손주다. 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새며느리가 낳아준 우리 손주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게요. 아이가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아주 외탁만 했네? 뭐가 외탁이야? 우리 아들도 닮았구만. 아, 방금 그러셨죠. 남의 애도 잘 키우면 내 새끼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시고 있네요. 축하드려요. 그렇게 손주 노래를 부르시더니 남의 아이까지 손주 삼고 정말 좋으시겠어요. 제 말에 전 남편의 새 아내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제가 그냥 묻고 지나가야 할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시작되자 전 시어머니는 졸도 직전이었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던데? 참 뻔뻔하네요. 예, 한수 씨 맞아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따 대고 우리 장손을 모욕해? 아주머니, 제발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한수 씨 애인지 아닌지. 참나, 그 나물에 그 밥이구만. 제 말이 끝나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의 새 아내는 다리를 덜덜 떨었죠. 그리고 전 돌아서 가려는데 전 시어머니가 묻더라고요. 너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게 뭐 있다는 거야? 있지만 본인 입으로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아주머니 아들이랑은 절대 안 생기던 아이가 재혼한 지 2달 만에 생기더라고요. 아주머니 아들 문제 있는 거 확실하니까 병원이나 가보라고 해요. 그럼 이만. 얼어붙은 그 가족들을 두고 저희는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지금 남편은 저의 전 결혼 생활을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를 만난 쓰나미는 엄청났다고 했죠. 제가 사실 그 전에 직장 동료한테 들은 이야기는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가 알고 보니 다른 남자와 사내 연애 중이었고 그 사이에서 만든 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책임질 수 없다고 퇴사해버렸고 어찌저찌 하다 제 남편과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제 남편은 그것도 모른 채 본인 아이인 줄 알았고요. 이 사실은 그 퇴사한 남직원이 저랑 친한 여직원한테 얘기했다고 했고 그 여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이었죠. 처음엔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남직원도 아이가 태어나자 마음이 바뀌어 키우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남자들은 정말 다 믿을 수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전 남편과 재혼한 여직원이 모든 걸 속이고 살고 있자 어쩔 수 없이 본인은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정말 기가 차지 않나요? 그리고 얄궂게도 매일같이 저보고 3대 독자를 이어야 한다고 하며 저를 가만두지 않았던 시어머니, 본인의 친손주는 다름 아닌 남의 집 손주였던 것이었고 남편 또한 남의 아이를 본인 아이인 줄 알고 키웠던 거였어요. 그래놓고 아이가 생겼다는 착각에 저에게 대놓고 시어머니는 애도 못 가지니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남편은 애초에 모든 걸 계획하고 저에게 애 없이 살자고 했던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영악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를 식당에서 만나 이 사실이 들통나자 전 남편의 새아내는 모든 걸 고백했다고 했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큰 충격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이 왔고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무슨 일이야?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 뒤통수 치는 거 대단하더라. 뒤로는 호박씨 까놓고. 참나.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도 내일 하니까 책임지려고 한 거였어. 이제 와서 이런 말 소용없지만 나도 진짜 억울해. 억울하긴 다 돌려받은 거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한테 돈까지 뜯어내고 그 돈으로 남의 새끼 키웠니? 너나 니네 엄마나 진짜 벌 달게 받는다. 내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벙찌고 어이없던지.
작정하고 속이는데 그럼 어떻게 안 당해. 미안해. 근데 나 지금 내 와이프랑 소송해야 하는데 네가 증인 좀 돼줄 수 있을까? 너 지금 그 얘기하려고 나 부른 거니? 아니, 그래도 증인 돼주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 끝까지 뻔뻔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에게 냉수를 한 바가지 부어줬죠. 그래, 증인 돼줄게. 아, 맞다. 니네 엄마가 위로금이라고 뜯어간 600 기억하지? 증인 해줄 테니까 고스란히 입금해. 아니, 그건 다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을 들추는 건 너야. 그러니까 입금해, 이 멍청한 인간아. 전 남편은 제가 진짜 증인을 해줄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600이란 돈을 그대로 입금했고 정말 단순하게 살아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뒤 생각도 없이 사는 인간을 내가 왜 좋아했을까도 싶었죠. 이 돈으로 아들 예쁜 꽃가옷이나 살펴야지. 아, 늦었지만 재혼 그리고 출산 축하해. 그러니까 축하금이라고 생각할게.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증인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 네 엄마가 뜯어간 돈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놀란 전 남편을 뒤로하고 자리를 떴고 그 뒤에 들려온 소식은 정말 처참했어요. 결국 새 와이프와도 이혼을 한 전 남편이었고 이 일 때문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4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니 억울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았으니 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되어 전 남편은 회사에서마저 얼굴을 드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본인의 친손주도 아닌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며 키웠는데 알고 보니 남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져 누우셨다고 했고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동료들이 저에게도 소송을 걸으라고 했지만 정말 엮이고 싶지 않았고 이미 충분히 받을 벌은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지금 정말 좋은 시댁 어른과 그리고 남편 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니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던 과거이네요. 그땐 그저 버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저런 세월이 있기에 지금의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제 아이까지 만나게 됐으니까 말이죠. 아마 다시 돌아가서 같은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지금의 행복이 보장된다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글을 쓰다 보니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부족한 것 많은 며느리를 그저 예쁘다고만 하시고 또 늘 사랑한다고 해주는 우리 남편이 제 인생의 가장 로또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궁무진하니 제가 다 갚고 베풀며 살아가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봐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딱이라는 생각이 드는 제 과거네요. 앞으로 제가 베풀 사람들 모두를 잘 챙기며 살아가 보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늘 좋은 날들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